네, 이번엔 변화구로 블라인드 사연 긁어와 봤었습니다. 이 사연은 12일 날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킵해 놓은 건데 블라인드 사연이 그렇게 막 썩 괜찮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쓰레기 더미에서 이렇게 뭔가 하나 쓸만한 장신구 찾는 느낌, 뭔가 그렇더라고요. 나름 그래도 베스트 중에서 이제 추천순으로 이렇게 조회를 해도 보통 그날 괜찮으면 3개 정도 사연 건지는데 오늘 12일 날 같은 경우는 하나 건졌습니다. 약간 진한 남매, 그러니까 지나치게 각별한 이제 여동생과 지내는 남자친구 때문에 조금 고민했던 사연자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이제 여동생이랑 각별한 제 남친 정상인가요? 해서 회사가 아마존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존 한국 지사가 있겠죠? 아무튼 뭐 잘 벌겠죠. 네, 아마존. 네. 그래서 이제 여동생이랑 뭐 사이가 엄청 좋고 이제 매일 전화하는 그런 사이. 그리고 이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뭐 여동생이랑 갔던 뭐 식당이라든가 취미생활 뭐 이런 거 다 데려다니고 뭐 자기 여동생이랑 비슷하다는 말도 하고, 그리고 뭐 여동생이랑 뭐 같이 여행 갔다던가 뭐 여동생이 남친 집에 뭐 일주일 동안 묵는다던가 뭐 요 정도는 자기도 그냥 여동생이랑 사이가 좋은갑다 정도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근데 뭐랄까 이제 문제는 이제 셋이 같이 다닐 때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여동생 위주로 모든 게 다 흘러갔나 보죠. 뭐 여동생 무슨 뭘 종이컵 같은 뭐 쓸 물건을 거를 때도 여동생의 어떤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음식점에서 뭐 사은품을 주니까 다 바로 여동생에게 주고 뭐 이런 사소한 것들. 근데 별거 아닌 거지만 어쨌든 3명이면 물론 남매가 워낙 친한 걸 떠나서 그 여자친구는 연인이기도 하지만 또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소한 거에 속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여성 입장에선. 그리고 이제 노래방 갔는데 듀엣을 부르는데 이제 둘이서 듀엣을 부르다가 여자친구 사연자께서 노래를 부르면 별로 관심이 없어하는 것 같고, 근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아마 그렇게 느꼈겠죠. 이제 셋이서 다니다 보니까 여자친구도 자기 여동생이랑 친해졌구나 싶어서 또 제안을 했나 보죠. 그래서 많이 이제 서운한 감정을 느끼면서 제가 예민한 걸까요? 이런 대화 이제 사연을 올림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동안 이제 작년에는 여동생이랑 몇 개월 동안 같이 사는 그 비용을 전부 이제 남친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빠가 다 지불을 한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것이 맞나? 그러니까 어떤 비용이든 뭐 일본 여행을 가든 뭐 했든 어떤 경비가 들어가는 모든 거를 이제 남자친구인, 그러니까 오빠인 사람이 이제 여동생의 그 부담되는 비용을 모두 책임졌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이를 말하는데 남자친구 나이가 34, 그리고 사연자와 여동생은 31. 그래서 이제 요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사연을 쭉 읽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이제 보통의 라디오처럼 작가가 각색한 이렇게 읽기 좋은 사연자가 쓴 내용을 이제 어떻게 보면 청취자가 좀 듣기 좋게 이렇게 각색을 해서 하면 이제 제가 읽을 텐데, 블라인드 사연이라는 게 사실 뭐 읽을 만한, 그대로 읽을 만한 정도의 글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좀 두서없이 축약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연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남자친구라는 분이 여동생과 뭔가 자아가 좀 분리되지 않은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좀 88년 어쨌든 37살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저도 뭔가 꼰대스러운 면도 있을 수 있고 좀 나이가 어리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뭐 늙음에 가까운
그래도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젊은 청춘일 수도 있겠지만 20대가 보기에는 많이 나이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88년이라는 이제 연생에 맞게 제 시야로 보자면은 저런 행동을 하는 게 한 20대 뭐 초중반 정도라면 좀 이해는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리니까. 그러니까 20대 초중반에 뭔가 남매라면 성인이 되더라도 뭔가 아무래도 좀 애착 관계가 좀 크다 보니까 서로 어떤 독립된 자아가 아니고 서로 막 챙겨줘야 된다. 뭐 내가 오빠니까 여동생을 좀 챙겨줘야 된다. 뭐 아직 어리니까 뭐 이런 게 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좀 과한 행동들이 좀 있어 보이네요. 뭐 여러 가지를 떠나서 경비 같은 부분이 아무래도 좀 컸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여자친구 앞에서 뭔가 똥오줌 구분 못하고 여동생만 이렇게 챙기는 것도 좀 망가져 있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게 또 나이를 까고 보니까 30대 남자는 이제 거의 중반이고 여동생은 지금 사연자랑 동일한 이제 30대 초반인데 이거는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남자 친구분은 여동생을 거의 강아지로 보는 거 아닌가. 이거는 그냥 강요구 아닌가요? 이거 강요시. 왜냐면 이제 여동생 입장에서는 31살이고 이 정도면은 본인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거고 전혀 독립된 느낌이 아닐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이제 남자친구분 그러니까 오빠가 계속 이런 행동을 거의 뭐 10여 년 넘게 해버려서 이제 여동생이 이제 남자친구분 그 오빠한테만 가면 이제 그 어린 아이가 된다던가 그런 어떤 독립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생하는 형태로 그게 당연시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동생이 다른 어쨌든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비혼이라면 뭐 계속 모를까 어쨌든 남자친구가 생길 것이고 뭐 결혼을 안 하더라도 뭐 연인 관계에서 그런 애착이 생기는 과정에서 좀 뒤틀린 형태로 뭔가 경제적으로 의탁하려고 한다든가 정신적으로 의탁하려다든가 본인이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빠한테 받았던 애착만큼 남자친구한테도 요구하는 형태로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분도 솔직히 정상적인 성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둘 다 성숙하지 못한 형태의 지금 가족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뭐 경비 조금 이렇게 부담했던 걸로 제가 좀 과하게 판단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진 행동들이 과연 사소한 몇 가지 이벤트인가 아니면 지금 10여 년 넘게 이어진 이런 경제적인 정서적인 의탁 관계인가 그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가정의 직접적인 팩트가 어느 거냐에 따라. 근데 저는 이런 이벤트가 단순히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번의 이벤트가 아니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냥 패턴이라고 보여지니까 좀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남자친구가 사연자인 여자친구의 어떤 감정의 흐름을 전혀 읽을 생각을 못하는 것 같고 왜냐면 세 사람이 다니는데 여자친구가 서운해한다는 거를 물론 사연자가 잘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불편해하는 걸 은근히 보여줬을 텐데 좀 많이 메타인지가 박살나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행동이 고쳐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동생이랑 그렇게 하는 거 좀 불편하다는 말은 아마 꺼내기 힘들 것이고 셋이서 만나는 게 좀 불편하다 이러면은 아마 이해를 못 할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사람은 못 고치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느꼈을 때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거는 이제 뻔한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남자친구가 마음에 든다면 계속 만나는 게 좋고 어쨌든 본인은 이제 그걸 감내했어야 돼요. 이제
본인은 데이트 상대가 남자친구 플러스 여동생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으면 계속 만나고 아니면 헤어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무튼 재밌는 사연이었고요. 또 재미난 이야기 있으면 제가 블라인드에서 훔쳐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